저 청소부 할머니 아직도 학교에 있네? 우리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인데 우리 할머니는 골프나 치시지 이 나이에 청소는 진짜 못할 것 같아. 학생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10년 동안 이런 말들은 익숙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던 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분필 자루가 이어준 특별한 인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캠퍼스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이었어요. 김봉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고즈넉한 대학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봉자 할머니에겐 익숙한 아침 인자 같은 느낌이었죠. 대학의 청소부로 10년째 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강의실 문을 열 때마다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먼지와 분필 가루 그리고 젊음의 흔적이 섞인 특유의 향이었어요. 나무 바닥을 꼼꼼히 쓸고 책상을 하나하나 닦았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구석구석을 살피며 유리창에 묻은 지문 하나까지 찾아 닦아냈어요. 햇빛이 비치면 반짝이는 강의실은 모두 그녀의 작품이었죠. 바닥을 닦으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청소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지.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모든 청소를 마치고 수학과 강의실에 홀로 앉아 칠판을 바라보는 순간이었거든요.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찬 칠판을 볼 때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식을 따라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청소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부분은 이렇게 풀면 더 간단해질 텐데. 할머니의 마음속에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사실 김봉자 할머니는 수학 천재로 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세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숫자와 기호가 춤을 추는 세계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어요. 18살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였으니 그 실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하지만 8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봉자 할머니에게 꿈은 사치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수학책 대신 계산기를 들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죠. 꿈을 접는 건 참 쉬웠어요. 그저 현실이라는 이름의 문을 열면 됐으니까. 하지만 그 꿈을 완전히 잇는 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는 50살이 넘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은퇴한 남편과 함께였지만 생활고는 여전했어요.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할머니는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 청소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영어가 서툴러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강의실을 청소할 때면 더욱 꼼꼼했어요. 마치 자신이 못다한 꿈의 공간을 돌보는 것 같았죠. 새벽녘 비어있는 강의실에 홀로 앉아 칠판의 수식을 바라보는 시간. 봉자 할머니에게는 그때가 유일한 사치였어요. 때로는 조심스럽게 분필을 들고
오래전 풀었던 문제들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얀 분필을 움직이면 세월이 흘러도 손끝에 남아있는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것이 할머니의 작은 위안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녘 할머니는 잠시 청소부가 아닌 수학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시 청소부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봉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죠. 가장 눈에 띄게 행동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전 9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분주한 대학 건물이었어요. 김봉자 할머니는 건물 구석구석을 마무리 청소하느라 바빴습니다. 방금 복도 바닥을 다 닦았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젖은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익숙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때 복도 벤치에 앉은 3명의 학생들이 할머니를 힐끗 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 청소부 할머니 아직도 학교에 있네? 작년에도 봤는데 첫 번째 학생이 말했죠. 매일 같은 옷 입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비웃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인데 우리 할머니는 골프나 치시지. 이 나이에 청소는 진짜 못할 것 같아. 김봉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걸레질 속도를 약간 늦추었을 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10년 동안 이런 말들은 익숙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들 눈에는 그저 늙은 청소부일 뿐이지. 이 주름진 손이 한때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이 구분 등이 얼마나 많은 짐을 이고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에드워드 교수가 학생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수학과의 젊은 교수로 학생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여러분, 에드워드 교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학생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타인의 삶을 비웃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온 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겸손함도 배우기 위해서예요.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세 번째 학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에드워드 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할머니께 사과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김봉자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어린 친구들이니까요. 저도 그 나이엔 몰랐어요. 이제 그만하고 할 일 해야죠. 할머니의 말에 학생들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모든 대화를 알아들었던 거였죠. 첫 번째 학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김봉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학생들을 보내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할머니. 학생들이 무례했네요. 할머니는 교수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에드워드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젊은이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요. 인생이 가르쳐 줄 테니까요. 에드워드 교수는 할머니의 담담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비하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교수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낡은 청소복.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김할머니, 혹시 이따가 수학과 강의실 청소는 제가 끝난 후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한 강의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교수님. 제가 마지막에 깨끗이 해놓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죠. 하지만 에드워드 교수의 마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에드워드 교수의 수학 고급 이론 강의가 한창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칠판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학생들은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오늘따라 특별히 진지한 표정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에드워드 교수는 말하며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나 공식 적용이 아닌 수학적 사고의 본질을 묻는 문제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이미 학교에서 수학적 통찰력이 뛰어난 교수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문제라면 분명 범상치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하얀 분필로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써내려갔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우아했죠. 마지막 기호를 적고 돌아선 에드워드 교수의 눈빛에는 도전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을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하죠. 다음 수업까지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풀이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학생들은 서둘러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몇몇은 이미 머릿속으로 풀이 방법을 시도해 보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나섰죠. 그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통해 새로운 수학적 지평을 경험하길 바랐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에드워드 교수는 기대에 찬 얼굴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풀이를 자랑하려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손짓이 아니라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앉아 있는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공유해 볼까요? 교수가 물었지만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결국 용기를 낸 한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모두 시도해 봤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명은 의미 있는 접근법을 찾아낼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한 침묵이라니. 접근 방식이라도 시도해 본 학생은 없나요? 완벽한 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교수 체면 세우려고 일부러 푼 사람 없게 만든 거 아니야? 원래부터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그 말이 교실에 작은 웃음을 일으켰고 곧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학생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죠. 여러분, 에드워드 교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답이 없다고 단정 짓기 전에 정말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학생들은 움찔했어요. 평소 온화하던 교수의 표정이 서늘하게 바뀌었거든요. 수학이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의 확장이고
끊임없는 도전이죠. 여러분이 포기한 순간 배움은 멈춰버려요. 교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학교는 지식보다 태도를 먼저 배워야 할 때인가 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다음 수업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배움은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홀로 남아 칠판에 남겨진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가락으로 수식의 일부를 따라 그렸어요. 이 문제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이 그에게 던졌던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에드워드도 며칠 동안 고민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문제를 지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칠판 한쪽에 조그맣게 메모를 남겼어요. 진정한 배움은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전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의실을 나섰어요. 내일이면 김봉자 할머니가 이 칠판을 볼 텐데 어떤 생각을 할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늦은 밤 캠퍼스는 고요했어요. 대부분의 강의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수학과 건물에는 몇 개의 불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봉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죠. 마지막으로 청소할 강의실은 에드워드 교수의 강의실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야간 조명만 켜진 강의실은 고요하고 신비로웠어요.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한쪽에 두고 습관처럼 칠판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칠판에 남겨진 수식이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수학적 표현들. 할머니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이 문제는 할머니의 눈이 빛났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칠판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분필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만, 그저 풀어보는 것뿐이야. 누구도 보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자신감 있게 분필이 칠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처음 쓴 수식을 지우고 다시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논리는 정확했고 접근법은 창의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집중력이 깃들었어요.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왼쪽 칠판에서 시작해 오른쪽 칠판까지 그녀는 수식을 전개해 나갔어요. 때로는 잠시 멈춰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할머니의 손끝에서 분필이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그녀의 솜씨는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음악가 같았습니다. 서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통찰이 담겨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늦게까지 남아 일하다 지나가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문이 열린 강의실을 지나치다 우연히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처음에 누가 이 시간에 강의실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곧 칠판 앞에 서 있는 김봉자 할머니의 모습을 알아보았죠.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자신이 남겨둔 난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교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수식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녀의 풀이 방법은 교수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분명 논리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마침내 김봉자 할머니는 마지막 수식을 적고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잠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제 모든 흔적을 지울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랬듯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순간을 지우려고 칠판 지우개를 들었어요. 혹시 이 문제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에드워드 교수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붙잡힌 것처럼 당황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그냥 할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서둘러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교수가 빠르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우지 마세요. 이건 놀라운 풀이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분필을 떨어뜨리고 청소도구를 챙기려 했지만 교수의 다음 질문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혹시 수학을 전공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김봉자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 꿈, 그리고 열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에드워드 교수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분필가루가 공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두 수학자의 영혼이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깊은 밤 수학과 강의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봉자 할머니와 에드워드 교수는 한 사람은 청소부, 한 사람은 교수라는 신분을 잠시 내려놓은 채 그저 수학이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된 두 영혼으로 자리했어요. 교수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둘러주며 강의실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김할머니, 저 커피 한 잔 가져올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에드워드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폐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할머니의 풀이가 적힌 칠판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 학생들 중 누구도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풀어내셨어요. 김봉자 할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수학적 재능을 알아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항상 숫자와 가까웠어요. 봉자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8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이야기. 그런 와중에도 유독 수학만큼은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순간들이 하나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15살 때였을 거예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서울대학교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선생님 사비로요.
할머니의 눈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그게 그 시절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에드워드 교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겹쳐 놓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수학책을 보내주셨거든요. 밤에 모두가 잠든 후 촛불 하나 켜놓고 혼자 공부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수학의 세계로 도망치는 거였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했던 열정의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25에 결혼했고 30에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죠. 영어를 배울 시간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저는 여기 이 대학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봉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에드워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된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수학자의 눈빛이었죠. 이상하게도 이 강의실을 청소할 때만큼은 제가 다시 그 어린 소녀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칠판에 남겨진 수식들을 보면서 때로는 몰래 풀어보기도 했죠.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까요. 에드워드 교수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할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수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셨다니. 교과서에 없는 위대한 수학자가 눈앞에 있군요. 할머니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에요. 진짜 수학자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죠. 하지만 에드워드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진정한 수학자란 학위나 직함이 아니라 그 열정과 통찰력으로 정의되는 것이에요. 할머니께서는 평생 그 열정을 간직해 오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학문적 이야기에서 인생의 철학까지 그들은 나이와 국적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밤은 청소부와 교수라는 두 사람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봉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 부끄러운 한편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할머니는 서둘러 수학과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자신이 푼 문제가 아직 칠판에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칠판에는 자신의 풀이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옆에 에드워드 교수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풀이는 지우지 말아주세요. 수학적 아름다움의 증거입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자신의 일을 인정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이었죠.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전 수업이 시작될 무렵 에드워드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김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에드워드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매주 한 번씩 티타임을 가지면 어떨까요? 수학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면서요. 봉자 할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같은 사람가요? 교수님,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아닙니다, 할머니. 어젯밤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수학적 통찰력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어요. 저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자기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교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에드워드 교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배경이나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지식과 열정만이 의미 있죠.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조용한 교수 연구실에서 그들은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죠. 이 접근법은 제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건데요. 봉자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열심히 그녀의 설명을 필기하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접근은 교과서에도 없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수학 이론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 확장되었어요. 할머니는 고단했던 인생 속에서도 발견한 지혜를, 에드워드 교수는 학문 세계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었죠. 나이와 국적, 지위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에드워드 교수는 할머니의 독창적인 풀이법을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허락을 구한 후 자신의 세미나 수업에서 김봉자 방법론이라 명명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수학적 직관으로 독창적인 풀이법을 개발한 한 분의 방법론이에요. 학생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그 방법의 우아함과 효율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번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난제가 이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교수님, 이 방법론을 개발한 분은 어느 대학의 교수님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바로 이 학교에 계십니다. 하지만 교수는 아니에요. 그날 오후 몇몇 학생들이 청소하는 김봉자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하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에드워드 교수가 그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서 할머니의 방법론을 배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한 학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그저 오래된 생각일 뿐이야. 그 순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부심이 빛났어요. 평생 남모르게 간직했던 그녀의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에드워드 교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학문의 전당을 지키는 소명처럼 느껴졌어요.
봄이 찾아온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수학과 건물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제23회 수학과 연례 세미나 수학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제목이었죠.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유명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명문대학의 교수들, 타 대학에서 온 학자들, 그리고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 자리를 메웠죠. 에드워드 교수는 연단 뒤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괜찮으실까요, 김 선생님? 에드워드 교수가 옆에 앉아 있는 김봉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머리도 반듯하게 빗어 넘겼어요. 그래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걱정 말아요, 교수님.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은 없지만 숨만 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몇몇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 후 에드워드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정규 수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세요. 특별 연사 김봉자 여사님. 강당의 놀라움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청소부 할머니가 연사라고? 이게 무슨 농담인가? 라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김봉자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어 갔어요. 저는 김봉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깨끗한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 사람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몇몇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특별한 학위나 논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칠판을 닦는 사람이지만 제 꿈도 저 칠판 위에 있었어요. 강당이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의 의아함은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죠. 50년 전 저는 수학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꿈을 접어야 했죠. 그래도 그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필을 들어 복잡한 수식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춤을 추듯 우아했죠. 이것은 제가 5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문제의 풀이입니다. 제 방식으로요. 청중들은 점점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풀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조차도 그 독창적인 접근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풀이를 마친 후 할머니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배움에 대한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할머니의 짧고 담백한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에드워드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죠. 브라보! 놀랍습니다.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김봉자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존경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강당 뒷자리에서는 한 학생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몇 개월 전 할머니를 비웃었던 그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는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얕은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에드워드 교수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당신의 지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차례입니다. 김봉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불꽃이 되살아났어요. 청소부의 옷 아래 숨겨져 있던 수학자의 영혼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며칠 후 캠퍼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김봉자 할머니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몇몇 교수들은 지나가다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래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캠퍼스를 청소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봉자 할머니는 수학과 강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며 익숙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청소를 하면서도 어깨를 펴고 있었고 칠판을 닦을 때면 조금 더 오래 수식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교수가 강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없으신가요?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네,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창가 쪽 책상에 앉아고 손짓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자리였죠.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교수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에드워드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봉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검은색 벨벳 천이에 놓인 하얀 분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분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중앙에는 작은 금도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이 학교에서 가장 깊은 지식을 품은 이에게 주는 상입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매년 한 명, 우리 학교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께 드리는 명예로운 상이죠. 올해는 만장일치로 김 선생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봉자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평생 상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이곳을 닦았을 뿐인데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밟고 가는 길을 밝히신 거죠. 칠판을 닦으며 수식을 풀고 배움의 열정을 잃지 않으신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분필을 손가락으로 돌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인생이 참 기묘하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학자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청소부가 되었고 청소부로 살던 노인은 이제 수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분필 한 자루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와서 정말 분필 한 자루를 받게 되다니.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에드워드 교수가 물었어요. 봉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캠퍼스의 풍경이 봄 햇살 속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글쎄요. 당분간은 계속 이곳을 깨끗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끔씩 칠판에 제 생각도 남겨둘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교수님과의 티타임도 계속하고 싶고요. 에드워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특별 강연도 몇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 숨겨왔던 열정이 이제 늦은 나이에 꽃을 피우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학 이론부터 인생의 철학까지 그들의 대화는 깊고 풍성했어요. 캠퍼스의 종소리가 울리고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배움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봉자 할머니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늦은 봄날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수학과 강의실 칠판에는 가끔 아름다운 수식이 남겨져 있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알게 되었고 그 수식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의 분필 자루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지식은 칠판에 쓰여진 분필 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평생을 칠판을 닦아온 손이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를 전해주었듯 진정한 배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